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관련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내년 1월 1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일정 등 남북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 다음 달 6일입니다. 중간 선거가 끝난 이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내년 이후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볼턴 보좌관이 1월 초 이야기를 꺼냈는데 네. 아마도란 그 단서를 달았습니다. 아마도 1월 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11월 6일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 내 보수 여론을 트럼프 대통령은 의식하고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늦추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미 간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돼서 접점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 리스트를 제출하는 문제랄지 또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 문제랄지 이 부분에서 접점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이 반영되면서 1월 초 이야기가 지금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물밑 접촉을 통해서 네네. 너무 서두르지 말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하자. 이렇게 뜻을 모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군요. 현재는 그런 그 북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북미가 지금 삿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네. 특히 비핵화 리스트 문제랄지 또는 제재 완화 또는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에서 접점이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 실무회담을 원래 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비건과 최선희란이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아직 시작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 북미 간의 약간의 그런 차이점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그 고위급 회담을 실무회담을 하지 않고 그것을 건너뛰어서 고위급 회담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는 그 노력을 폼페이오 그리고 김영철 라인 정도에서 워싱턴에서 아마 일주일 정도 앞으로 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도 듭니다. 네,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서 말이죠. 김정은 네. 위원장이 반전 카드로 네네.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파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김여정 부부장이 파견된다는 것은 전제해야 되는 것이 결국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날짜가 그 고위급 회담에서 결정된다. 네. 그것을 전제할 때만 그 워싱턴 파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될 거라고 보는데 북미 간의 접점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 김여정 부부장의 워싱턴 방문이 성과 없이 끝난다면 그것도 또 모양새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그 단장이 되고 그다음에 김여정 부부장이 특사 자격으로 가는 그런 형식을 띌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봅니다만 결국 얼마만큼 그 선물 보따리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제대로 된 게 들어있느냐 그 여부가 김여정 부부장의 그 태평양 건너서 워싱턴 가는 그 길을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네,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쟁점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협상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라고 하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올해 안에라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빨리 하고 싶어하는 그런 지금 입장이고 미국은 약간의 시간을 좀 두면서 전술적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 6일 중간 선거는 어차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좀 더 차분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비핵화 문제를 접근하자 이런 입장을 미국은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약간 시간차를 둔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 좀 더 많은 그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를 꺼내 든다면 선물 보따리를 꺼내 든다면 12월 달 안에도 배제할 수 없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다만 이제 현재와 같은 흐름 속에서는 1월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가 어떻게 결정될지, 언제로 결정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것과 상관없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올해 안에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정부 입장, 청와대 입장은
그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좀 더 그것과 연관시켜서 보기보다는 남북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그 서울 답방은 실현시키자. 이게 청와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우선은 그 서울 답방을 실현시키면서 그것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추동력을 더 확보하는 그런 작업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다른 차원에서 그 남북 정상회담을 또 개최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울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이것은 실현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저는 낫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마무리 짓는 것도 목표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1월 1일 이후로 실제로 미뤄진다고 한다면 연내 종전 선언 가능성 낮아지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연내 종전 선언이 북미 간의 종전 선언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마 남북미 중심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속도가 좀 더 늦어진다면 종전선언은 수년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남북 차원에서는 군사 합의서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남북 차원의 종전선언은 거의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군사의 긴장의 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절반의 지금 성과는 달성했다고 보고 마무리 방점은 역시 남북미 종전선언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